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새로운 세계에 입덕한 컴입니다. 또 어떤 오, 세계에 궁금하네요. 입덕을 했어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저는 요즘 슬램덩크, 아. 오, 슬램덩크에 입덕해서 엄청 노래를 잘 들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다치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 번 아프면 잘 낫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소시입니다. 자네도 젊다고. 어, 이제 막내가 서른입니다. 아니야. 6월에 다시 어려지잖아. 아직 되지 않았어. 이제 90년대 아이들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아이들 좀 부끄럽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추리소설에 빠져있는 멍입니다. 오. 아, 뭔가에 빠져있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근의 늪에 빠져 있는 줄입니다. 다른 결인데. 가장 슬픈데 빠져있는데? 다들 이렇게 뭔가에 빠져 있거나 나이에 대한 현타가 있거나 그런 거 같은데 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콩은 어떤 덕질의 세계에 빠지신 거죠? 요즘에 피크타임이라고 JTBC에서 하는 그 예능 진짜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소위 못 뜨고 망했다는 말 들은 아이돌들이 나와서 팀으로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약간 보면서 느낀 점이 경력직을 뽑는 이유를 알겠다. 확실히 잘하죠. 냉혹해. 잘하고 약간 노련하고 심지어 약간 눈에 도끼가 있어. 절실해. 절실해. 그래서 약간 지금 고생을 수면 하다 와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경력직을 선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7시 팀이랑 11시 팀 좋아하는데, 다들 한 번씩 보시고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뭔가 엄청 뒷북이기는 하지만 그 영화로 개봉을 다시 했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가서 봤어요.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왜냐면 저는 잘 또 모르던 만화니까 팬들한테만 이렇게 감동이지 않을까 하긴 했는데 하도 평이 좋아서 저도 가서 그래도 영화관에서 이건 꼭 봐야 된다 해서 봤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열풍인지 알겠고, 특히 영화 OST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맨날 일하면서 그 유튜브에 버퍼스트 슬램덩크 OST 모아둔 게 있거든요. 그 영화에 나오는 버전대로. 그래서 막 함성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 OST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한국에서 했던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랑은 완전 다른 분위기고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이 원작을 안 봤더라도 엄청 즐길 수 있으니 다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마다 그 만화 카페를 가는데 다 슬램덩크만 보나 봐요. 다 없어가지고. 그리고 신촌 쪽이나 뭐 잠실 이런 데서는 특별관에서 응원 상영회를 한대요. 그래서 약간 싱얼롱처럼 막 노래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진짜 응원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기 가도 재밌다고 하니까 멍은 참고하세요. 지금 원작을 다 읽고 있을 정도의 열정이면 와, 응원 대박. 들리기 상영을 전에. 가도 좋아하지 않을까. 빨리 봐야겠네요. 네네. 제 영업이 길었는데 솥은 건강이 네. 아픈가요? 제가 저번 주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녹음을 못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통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체질인데, 올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아픈데, 저번 주는 목감기가 말을 못할 정도로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목감기라는 것을 걸려본 게 중학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일단 신기했고, 진짜 목소리를 인어공주처럼 잠깐 잃었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풀로 일주일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한 3, 4일이면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로 일주일을 갔어. 머쓱하게도. 이제 회복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우리 신년에
사주 막 그런 거 할 때 건강을 좀 챙기라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챙겨야 할 때가 왔나 봐요. 막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막 회사 다니면서 운동하는 거 너무 멋져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운동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인정. 네, 현상 맞아. 유지하려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멍은 어떻게 지냈나요? 아, 제가 요즘 그 고등학생 때 댄 브라운 소설 그 다빈치 코드 음, 아시나요? 네네. 그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 작가 소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류의 추리 소설을 음, 요즘 그래서 다시 읽고 있어요. 뭔가 그때의 음, 느낌으로. 근데 이걸 왜 읽기 시작했냐면은 저도 회사 다니면서 오늘의 주제랑도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최대한 내식으로 빼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음, 생각하다가 그 회사 주변에 도서관이 있어요. 항상 있었죠, 도서관은. 근데 이제, 도서관이 있지 하고, 이제 그냥 점심시간에 시간 될 때 가봤는데, 책 좀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옛날 생각에 그 추리소설을 집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왜 이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왜 나는 놓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에서 약간 그냥 간간히 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네. 좋은 뭔가 취미네요. 회사에서 간간히 추리소설 읽기. 근데 멋있어. 이게, 이게 가능한가? 말이 좀, 추리소설을 간간히 읽을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집중해서 말이 좀 읽어도. 잘못됐어, 지금. 응. 그러니까 집에서 읽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그냥 점심시간에라도 한번 아, 읽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핸드폰 하나, 책을 읽나, 딴짓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음, 책은 너무 눈치 보여서, 진짜 몇 페이지 읽다 말고 해서 그냥 집에서 읽고, 음, 네, 있어요. 그러게요. 책 읽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핸드폰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러면 리디 어플 추천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여러 셀렉 음, 리디에서 하면 추리소설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전자책으로 보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야겠어요. 줄은 또 요즘 외근이 많으시다고. 네, 여러 군데 많이 다녀야 돼서 수원도 갔다가 인천도 갔다가 부산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외근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또 나중에 피곤해질 게 뻔하지만 어쨌든 부산 가는 건 전 좋은 게 원래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잘 못 가는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금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에 올라오기로 했어요. 오, 좋네요. 네, 다 같이 우리도 부산 온천 여행 가야 되는데 언젠가 맞아. 화심천 가야죠. 한 3월, 4월쯤에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 여러분, 아까도 저희가 여러 힘든 일상과 소소한 그 일상 속에서도 찾는 소소한 기쁨들을 잠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오늘 주제도 뭐 비슷한 일상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너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아, 받아가지고, 약간 사실 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연차가 쌓이면서 그 스트레스와 한계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90년대생들이라면 아마 다 좀 그런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먹고 사니즘에 치이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걱정들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가져온 주제입니다. 우선 다들 지금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특히 아니겠지만 혹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받고 있는지 지금은 아니어도 아니면 어떤 때 나는 제일 회사에서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다들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음, 저희 상사분들은 그게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콩이가 손이 느려서 야근을 해. 어, 어, 미친 거 진짜 아니야? 헐, 싫어. 손이 좀 빨라져야 될 상처받았어. 필요가 있어. 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좀 의욕이 떨어져요. 그 진짜.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는데, 맡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 건데, 차라리 일이 많구나, 고생한다, 이러면 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 너가 손이 느려. 아, 너 이제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좀 빨라져야지 막 이러면은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사분은 실드를 쳐주신 상사님도 계셨어요. 막 얘가 일이 많으니까 야근을 하죠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그때 약간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손이 느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퇴사하고 싶어지고 그래 아, 나보다 더 빠른 얘 잘 채용해봐라 잘도 진짜.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네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눈물 흘리는 거 그런 아니지? 말, 맞아. 욱할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면. 아니, 근데 지금도. 듣기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 사람 탓을 해요? 그냥, 아, 고생한다 정도만 해도 되지. 제 위에 있는 상사 그 선배님도 제가 신입사원 때 그런 얘기 들으시는 걸 많이 봤어요. 음. 저한테 막 너의 저 선배가 손이 느리다. 그래서 그때는 난 되게 순진무구하게 아 저 선배님이 진짜 되게 꼼꼼하신가 보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진짜 일이 많으셨던 것을 그리고 내가 당해보니까 저 선배도 진짜 답답했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이럴 때 좀 짜증 나는 것 같아요. 음. 음. 처음부터 되게 자극적이죠. 또 있나요? 두 번째는 다, 다들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 협업부서랑 일을 하는데 나만 애가 타고 항상 내가 내 개인 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음. 제 개인 사업이면 진짜 내가 막 아침에 커피라도 맨날 타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개인 사업도 아니고 내가 회사 사업을 하는데 저도 어쨌든 기획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획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가 부탁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는 스탠스를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회사에. 너 거 내가 그냥 도와주러 가는 거야. 근데 내 거? 내 건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막 그런 분들이. 음. 그런 분들의 이제 비위를 이제 제가 맞추면서 아예 막 좀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 뭐 두 배로 힘들다는 생각이 음. 들고 네,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엄청 테지만 공감하죠. 네. 그럴 때 약간 현타가 많이 오죠. 그럼 저분들은 따로 일을 안 하시는 건가? 뭔가 이런 그니까. 생각 들고 업무적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 힘들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소소한 업무 외적인 건데 어쨌든 회사 얘기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저희 회사에서는 세 번째로 인사를 좀 안 받아주시는 상사분들 되게 많아요. 음. 음. 막 안 받아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를 아침마다 해야 할 때 좀 약간 현타 온다. 나는 음.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아, 근데 이게 매일매일 어, 쌓이면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해요. 초반엔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음. 그게 보여요. 내 인사만 안 받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더 높은 상사들이 하는 인사는 받는데 뭐야? 뭐 내가 하는 인사나 뭐 이런 거는 좀 대충 받거나 기분 좋을 때 받거나 뭐 이럴 때 좀 정 근데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목례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희는 좀 입사할 때부터 좀 이상하게 교육을 받아서 무조건 아래가 되게 군기가 있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처음에 받았어서 그냥 뭐 해요. 근데 이제 짱 기분이 내 좀 상하죠.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어. 근데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어요. 되게 스윗하게 뭐 음. 콩씨 잘 왔어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안 받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되게 악질적으로 뭔가 음. 그러면 저도 요즘은 짬이 차서 잘 안 하는데 뭐 그럴 때 조금 그렇죠. 음. 음. 아, 네. 되게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많고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오셨네요. 네. 너무 화가 났기 그 때문에 와중에도. 더 차가운 피로. 네. 네. 아, 뭐 저도 지금 뭐 콩 다 받고 그 세 개는 뭐 무조건 뭐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상황 인정이고요. 저는 요즘 약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업무적으로나 기획을 하는 일이니까 또 이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직무인데 뭔가 같은 연차 동기들이 약간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몇 명은 좀 너무 이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너무 티가 나는? 사실 이게 같이 일을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성장하고 말고는 뭐 본인 선택이기야 하지만 같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선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같은 동기 연차니까 우리가 뭐 연봉이나 이런 건 똑같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쟤랑 나랑 왜 똑같이 받으면서 나는 이만큼이나 같이 고민하고 막 노력하는데 성장하려고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 그런 스트레스가 받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더 복잡한 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싫은 게 아니라 되게 친하고 되게 또 오래 이렇게 같이 일했으니까 너무
착하고 좋고 이런 건 아는데 그 일에서 오는 그래서 왜 회사에서는 일 못하는 게 나쁜 거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도 어떤 일은 내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좀 짜증이 나겠지 하면서 이제 그걸 하지만 이게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근데 또 동료니까 막 내가 동료를 미워하는 게 내가 진짜 인성이 쓰레기인가? 막 이러면서 그 양가 감정이 드니까 그럴 때 진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소은 어떤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을 할 때 그 스케줄 안 맞추는 분들 제일 싫어. 진짜 아, 극혐이지. 또 싫어. 그러니까 극혐이지. 제가 그 공통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나 대학원 생활을 할 때나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가장 격분했던 때가 그 스케줄이 계속 밀릴 때 언제까지 그리고 제가 계속 독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계속 언제 되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계속 제가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도 너무 스트레스고 뭐 기다려도 안 오고 이러면 하루 종일 저만 이제 전전긍긍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막 계속 불안해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짜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할 때 무슨 회의를 하면 대화를 끝낼 때 뭐 회의에 대한 내용은 정리 안 하더라도 여기 이거를 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인데 회사 다닐 때는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다들 각자 일이 있으니까 대학원으로 나오면은 이게 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름아름 굴러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심해진 것 같고 또 대학원도 선배고 한참 선배고 교수님이고 이러면 또 말을 못해. 그 특히 교수님이다. 그럼 교수님은 늘 바쁘고 어려운 존재니까 내가 언제까지 보낼 순 있지. 근데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순 없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스트레스가 되지 않나. 제가 계속 대기 상태고 쪼는 사람이 되고 계속 신경을 나만 쓰고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제일 스트레스인 것 진짜 같아요. 이게 비슷한 거잖아. 왜 나만 일하지? 왜 다들 콩처럼 음, 아니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솔직히 이거 일 안 하면 뭐 회사나 이 기관이 큰일 나는 거지 내가 큰일 나는 건 아닌데 그 왜 같은 책임감으로 일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완전. 다 비슷하네. 음. 멍은 어떤가요? 저도 뭐 이런 건 다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도 비슷하게 있고, 저한테 제일 큰 거는 업무 지시를 할 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는 거? 음, 그러니까 너무 그냥 싫지. 저희는 사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커서 위에 뭐 부장 이상 뭐 임원 회의에서 그냥 이거 해 하면은 아래가 착착착 이게 다 돼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상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는 난데 그러면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더 잘하고 싶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 진짜 책임이라도 다 하려고 이거 근데 왜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도 연차가 쌓이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머리가 컸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이제 이거 근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팀장님이 좀,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분이셨는데, 이제 너가 그것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야. 그냥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와, 진짜 거예요. 막장이다. 근데 이게 또 상사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근데 저는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는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냥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고 그 이유가 납득이 가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핸드폰에 저장해놨어요. 너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이런 순간들의 일들이 많기는 하죠. 너무 나쁘다, 그 상사는. 그니까. 진짜. 음. 줄은 어떤가요? 요즘 외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외근은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업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저는 약간 다른 결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어쨌든 소규모의 회사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히스토리가 제대로 안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담당했던 사람이나 뭐 개발했거나 기획했거나 이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퇴사를 한 상태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하고 퇴사하는 거. 맞죠? 인수인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자료만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아, 인수인계는 저 진짜 3일 받았고요. 3일 후에 그분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어떡해. 네, 그래서 뭐 그냥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음. 그냥 물어보면서 사람한테 의지하는 구조가 좀 힘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업무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 회사에서 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거예요. 음.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해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일이 개척해 나가야 될 때, 그때 조금 스트레스 받기는 하는데, 그냥 뭐, 네, 그냥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는 건 있어서, 음. 그게 문제인 맞아. 것 하면 같아요. 또 돼. 네, 못 해내야 되는데, 해내버려요. 문제야. 해내서 문제야. 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이런 노답 상황에서도 결국 답을 찾고야 마는 우리네. 아, 너무 완벽해. 귀여운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 네, 그렇게 참으면서 다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네 연차인 모든 동료들. 맞아요. 네. 이렇게 네, 다, 맞아요. 네, 비슷비슷한 좀 스트레스 상황이어서 좀 마음이 아프면서 그래도 좀 위로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아, 나만 이런 건 아니구나 하는 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맞아. 같네요. 근데, 네.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약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거나, 뭐, 요런 소소한, 이제는 약간 소소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기계처럼 하면 돼요. 내 감정을 좀 비우고, 제가 그 MBTI를 하면 항상 그 E가 한 53% 정도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미묘해요. 그 50%가. 근데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E를 한 98%까지 끌어올려서 나는 조증에 걸린 기계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 인사도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람이 앞에 보이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약간 그러니까 부캐처럼 어 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정신줄을 좀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내가 왜 저러고 있지 이런 걸 약간 놓고 그러니까 음, 누가 앞에 보이면 무조건 그냥 인사를 한다. 그래서 음,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인사한 날도 되게 많고요. 그냥 앞에 보이면 무조건 그냥 인사를 하는 거야. 소리를 내서. 그래서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약간 정신줄을 좀 놓고 그 내가 아닌 것처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저 사람 왜 인사 안 받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할 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음, 하면 좀 어떻게 패시브 스킬로 적용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것 같고 음,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 여러분 다 같이 느꼈던 그런 업무적인 고통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반에는 못 모를 때는 꿍얼꿍얼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어서 막 혼잣말로 약간 꿍얼꿍얼 하거나 집에 가서 과자를 엄청 많이 먹는다던가 뭐 음. 그렇게 풀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새벽에 너무 울적하다 이러면 그냥 울어요. 그냥 회사에서 어, 팍 울면 그냥 한 3분 울면 되거든요. 그럼 되게 진짜 그 카타르시스처럼 해방되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걸 울고 나면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날은 새벽에 야근을 하는데 그날은 딱 울고 나면 왠지 새벽까지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개운하게.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상사분이 저랑 같이 계속 야근을 하시더라고요. 퇴근 안 하시고. 혼자 남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음. 혼자 그렇게 해소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후련하게 마치 그 달리기 한 판 뛴 것처럼 팡 울고 나면 뭔가 이렇게 샥 괜찮아지는 그게 생겨서 뭔가 저만의 뭐랄까 생존법이랄까
근데 괜찮은 것 그 같아요. 뭔가 눈물을 딱 3분 동안 그냥 흘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회사에서 약간 어, 언제나 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틀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 날 있잖아요. 누가 이제 건드리면 울 것 같은 날에 좀 참았다가 새벽에 뿌앵 하면 뭔가 이게 다시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그러게요. 누가 보면 좀 민망하니까 없는 아, 그때 제일 나쁜 상사 너 표정 괜찮아? 막 이런 상사 진짜 너무 극혐. 진짜 아, 못 본 나쁘다. 척 너 해줘야지. 울었어? 울 것 같아? 막 이러면 이제 진짜 때리고 음, 싶고 빨리 퇴근하셨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적이 작년에 좀 종종 있었죠. 음, 네. 어, 네. 뭐 맛있는 거라도 사주든가. 그니까. 그냥 내 눈앞에 사라졌으면 음, 좋겠어. 울게. 에휴, 맞아, 맞아. 그냥. 진짜. 모르는 척 좀 해줘야지. 그쵸. 볼 일도 그래도 안 되네. 약간 눈물은 되게 음. 그래도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전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서 집 와서 물건을 집어 던졌어요. 아, 이게 어떡해. 부글부글 한 거야, 하루 종일. 아, 진짜 겉보기에는 되게 무표정으로 집에 일단 되게 멀쩡히 와. 그리고 막 집 문을 탁 닫자마자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물건을 그리고 근데 함부로 집어 던질 수가 없잖아요. 제 집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물건을 침대에 던져 안장을. 어, 그래서 막 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핸드폰 같은 것도 막 던지고 막 중얼중얼 욕을 하면서 집어 던졌는데 그거보다는 우는 게 좀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 우리 다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울고. 아니야. 그냥 이 근데, 정도면 아, 안전한 공간 내에서 해서 하는 음, 거니까 맞아. 뭐 적당히 괜찮죠. 해소가 눈물이든 화든 해소하는 게 좋지. 오히려 저는 좀 참는 편이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 그 제일 안 맞아. 좋아. 작년에 좀 심해서 진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음. 해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해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받는 상황은 좀 뭐 동료 간의 그런 아쉬움이 나올 때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진짜 스트레스 그게 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대행사여서 제안 PT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 PT를 해서 연간 이제 홍보를 우리랑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업체가 우리랑 하고 싶다면서 제안 요청서부터 막 이렇게 썼어요. 공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다는 식으로 애초에 협업처럼 준비를 했는데 뭐 결국 우리 포함 두 팀이 같이 경쟁 PT에 들어왔었고 어제 이제 경쟁 PT를 했고 오늘 결과를 바로 알려줬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다른 팀을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뭐야. 한 건 뭐. 어, 그니까 이래버리면 근데 저희는 이제 제안서에 보통 또 거기에도 엄청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콘텐츠들을 예시로 만들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어디에 발행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선물로 준 상황이 아, 무상으로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제안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 오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럴 때는 다 욕하고 계속 욕하고 음, 같이 한 팀원들, 그러니까 아는 음, 사람들하고 계속 욕하면서 그냥 막 웃긴 짤 이런 거 무도도 있고 막 그런 거 막 찾으면서 서로 막 보내주고 막 그렇게라도 좀 표출을 하면 나아지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다들.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 틀면 이 정도의 깊이로 나올 줄 몰랐는데 다들 정말 힘들군요. 물건을 집어 던질 줄 몰랐어, 솥이. 맞아. 그렇더라고. 내 안에 공격성이 있더라고. 아, 야, 음, 맘 짜네. 아, 진짜 소식 그럴 줄은 상상도 그니까. 못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성은 남아있어서 쇼파에 던지는 건 다행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내가 나중에 그걸 다 해소하고 문까지 조용히 닫고 신발까지 걷자마자 내가 그랬다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거기까지가 내 이성의 끈인 거잖아. 잘 잡았잖아, 그래도. 퇴근할 때까지. 넌 그게 너무 대단했어. 그 어린 나이에. 대견해. 그때 어렸잖아요. 제가 씨, 엄청 26, 어렸지. 7에 다녔으니까. 어렸는데 꽤나 잘 참았다. 아, 줄은 어떻게 푸나요? 저는, 근데 일단 전 회사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잘 못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일단 한 번 퇴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신개념이다, 신개념. 대박이지. 오, 맞아. 의지가 대박이지. 좋다. 그러고 와, 나서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이직하고 나서도 분명히 회사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든지 다 있는 문제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넘길 때도 생기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지금 약간 하는 업무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협업을 하긴 하는데, 내 업무를 하는 사람이 회사에 나밖에 없으니까, 아, 약간 좀, 맞는지 틀린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약간 제 맘대로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서 다행히 좀 그렇긴 해서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게 일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지 모르겠다? 약간 그게 좀 큰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맨날 주간 회고를 하고요. 너무 건실하다. 지금 막 그러니까. 울고 막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런데 감정적인 공부를 게 한다. 막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의 성장에 대한 욕구를 그냥 채우는, 교육으로 채우는 어, 그런 거네요. 멋져 불어. 교육은 아니고요. 진짜 아, 업무 했을 때 음. 내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그냥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요. 어, 왜냐면 저는 탓할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너무 착하다고. 귀한 인재야. 근데 혼자 미안하고. 일하니까 또 외롭긴 하겠네요. 그니까. 근데 뭐 같이 일하시는 뭐 팀원분들이 많이 도움은 주는 편이기는 해서 좀 그래도 그렇긴 한데 혹은 뭐 가끔 회사가 저한테 무리하게 좀 책임을 넘긴다든지 하면 약간 짜증은 나고 화는 나는데 그냥 조금 뭐 회사 동료들이랑 욕도 하다가도 근데 회사가 나를 믿어? 하면서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망쳐주겠어? 약간 이런 뭐지, 느낌. 빌런인가? 빌런인가? 니들 나 믿어? 어디까지 믿어? 진짜 막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조금 기분이 풀릴 때가 있어서 약간 그래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이 회사 한번 제대로 망쳐보지 뭐 이런 마인드로 하면 또 기분이 나아질 때가 있어요. 와, 그래서 근데 그거 진짜 멋있다. 너네 나 믿어?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음, 일하면 도움이 됩니다. 나 은근히. 올해 약간 그 마인드 내가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회차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음,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음. 맞아. 약간 비슷하게 바로 이어서 줄부터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꿀팁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줄은 이제 운동인가요? 달리기? 그쵸? 저는 달리기를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달리기를 하면 좋은 게 처음엔 진짜 잡생각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뛰어요. 근데 한 20분 정도 뛰잖아요. 그러면 뭐 생각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숨 쉬느라 바빠가지고. 음, 그냥 내 몸에만 집중하게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숨 어떻게 쉬어야 돼? 지금, 이렇게 달리다가는, 30분 못 채우고 그만둬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약간 그 업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음, 그게 좀 뇌가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가를 엄청 추천을 매번 하잖아요. 요가 같이 몸 쓰는 운동 하면 좀 차분해지고 생각 좀 덜 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좀 상반된 취미인데 저는 게임을 하는데 그 모바일로 롤을 하거든요. 와일드 리프트라고. 오, 언제부터 저 꽤 좀 됐어요. 한지 오래돼가지고 아, 거의 코로나 이후부터는 해서 한 거의 2, 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아, 뭐 모바일 롤이니까 PC보다는 조금 단순화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롤이라는 게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 번 시작하면 막 거의 막 30분 해야 되는 되게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휴대폰으로 하면 대신 15분, 20분 정도의 한 판인데 그게 시작되면 진짜 이것도 약간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랭크전이니까 여기서 지면 떨어지고 막 이게 되게 아무튼 되게 쫄깃해요 그 상황들이 거의 진짜 한 15분 동안 펼쳐지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일상에서 하던 고민이 좀 잊어버려지고
네, 물론 지면 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더 빡치지만, 복불복이네요. 네, 그런 잠깐 잊을 수 있는 걸 하는 거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까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했던 거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좀 회사에서 같은 상황인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양 자체가 좀 적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그냥 제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뭐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했는데, 이제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해보자고 이 마인드로 이제 그냥 최대한 건조하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냥 하나하나 해치워 나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좀 적어진 것 같고 이러면서 그 저 상사도 그 위에 상사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뭔가 그게 안쓰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확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누군가가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에이, 그래, 한번 해주자.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 자체가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데도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 이제 저는 퇴근을 하면서 이제 저만의 그런 힐링 노래들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노래 듣나요? 그냥 진짜 아예 요즘 빠진 노래는 그 이무진 씨가 부른 굴뚝마을의 푸펠이라고 되게 뭔가 성탄절스러운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홀리해지고 뭔가 내가 순수해지는 느낌? 음. 이제 하면서 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줄이 러닝하거나 이제 다시 요가하는 것처럼 그냥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가는 편입니다. 음. 응. 저도 비슷한데 다 몸을 써야 풀리는 건가 봐요. 저는 주말이 되면 자전거를 타거든요. 많이는 아닌데 한두 시간? 음, 음. 평일에는 되게 이렇게 머리 끝까지 물이 되게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막 그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그 막 그 상태까지 막 찰랑찰랑 했던 게 자전거를 타면 약간 그래도 얼굴 정도까지 내려온 느낌이 막 들거든요. 막 타면. 그래서 아, 그래도 오늘은 이만큼 줄였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만큼 살아있을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자전거 타고 그럼 실제로도 좀 개운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운동을 진짜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거에 플러스로 어차피 이 회사 나 이직할 거니까 여기 오래 뭐 안 다닐 거야. 막 그래서 저녁에 실제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진짜 되게 떠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진짜 이 회사 정말 다시 안 볼 사람들 떠나면 어차피 나는 심지어 나는 고향도 아니니까 볼 일도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상상을 엄청 열심히 하면 되게 그 사람들이랑 내가 되게 괴리가 된 느낌이 들면서 좀 약간 잠시나마 약간 그런 판타지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직하는 상상을 하세요. 맞아요. 이직하는 상상 너무 좋아요. 저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직해도 전 회사는 전직. 회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회사를 전직. 아예 안 다니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뭔가 직업을 나는, 바꾸고 내려치세요. 싶어요. 공부를 하세요, 다들. 아, 공부는 싫어. 그러니까 뭔가 먹고 나만의 길을 사는 가세요. 그냥 돈이 많으면 회사라는 건 안 다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은 다른 걸 하겠지만 뭔가를 하고 싶긴 할 텐데 그러게요. 근데 일을 아예 안 하면 심심할 것 같긴 한데 참 이게.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이거는 잠깐 한국에 워킹 홀리데이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좋다. 굉장히 나 좋다. 잠시 한국에서 일하는 것뿐이야. 약간 이런 느낌.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언제 끝나나요, 도대체? 아, 그것도 들었어. 아, 난 지금 공주인데, 잠깐, 서민 체험? 잠깐 돈 벌러 잠깐 눈물 체험이야. 난다. 뭐 이런 생각하면 좀 근데 낫다던데. 맞아.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뭐 난 이거 안 해도 되지만 한다. 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좋네요. 근데 보통 워킹홀리데이는 시급이 높아야 되는데 월급이 또 그러네. 그래서 맞아. 한국. 마음이 아프네요. 한국.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로 하기에 너무 최악의 나라인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이다. 그렇죠. 뭐 시급제였어야 되는데 시급제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로 일해버리니까. 세상에. 세금도 포괄임금제.
세금도 내. 아, 외국인이 국민처럼 내야 아니어서 돼. 세금도 졸라 많이 내. 아, 하이엔들. 힘드네요. 저는, 어, 말투 왜 이래? 저는 뭐야? 저는 일단은 회사가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은 데드라인을 한번 속여봐요. 되게. 데드라인이 예를 들어 말일이면은, 뭐, 되게 뭐 때문에 좀 뭐 해야 돼서 좀 미리 해야 된다. 해서 일주일을 땡겨놔요. 그리고 뭐 데드라인 속이기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거야. 이게 내가 너무 잘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어, 나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 나에겐 저 데드라인이 굉장히 길고 여유롭지만 상대는 아닐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독촉은 계속 하겠지만 어쨌든 데드라인을 빨리 맞춰놨으니까 그래도 원래 기간보다 좀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네, 약간 잘했네. 뭐 잘했네가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오 했는데 이번 좀 빨리 했는데 좀 너무 미안했나 봐. 약간 이렇게 교수님 같아. 그러니까 교수님.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약간 아, 마치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제일 의린 거잖아요. 데드라인에 전전긍긍한다는 건 내가 제일 의린 건데 그냥 마치 내가 더 위에 있고 맨날 채찍질 하니까 가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거면 마인드를 갑처럼 하는 거지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막 이렇게. 잘했. 그리고 약간 그래, 너는, 어, 그래야겠다, 나도 이제. 뭐, 너는 여기가 한계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아, 나아져요. 어쩔 수 아, 없지. 내가 맞아. 이 좁은 물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지만 내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하면 아, 좀 남을 낮추고 날 높이는 거야. 그런 게 음, 은근히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되게 웃기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작년부터 한번 해봤는데 은근 도움이 돼요. 그럼 뭐 어쨌든 제가 알고 믿는 바로는 여기 있는 다섯은 어디 가서 일 못한다, 뭐 못한다 소리 들을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가져도 충분하다. 아, 남한테 음, 말만 안 하면 돼. 그냥 난 말도 하기 나만 문제. 생각하면 돼. 나만 생각하고 그러고 좀 사회생활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는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편이긴 했어요. 저를 욕하거나 저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 했다거나 이런 거면 약간 기제가 비슷해요. 나의 장점과 이런 걸 아직 저 사람이 잘 몰라서 한 소리 하는 거구만. 이렇게 하면서 친해져서 역시 솥만한 사람이 없다. 이 음, 얘기가 무조건 그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일할 때 좀 편해져요. 진짜 독촉할 때도 맞아. 편하고. 공감돼요. 현명하네요. 네. 저도 약간 칭찬 공격 혹은 감사 공격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걸 쓸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돼요. 누구님이 맞아. 어떤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초등학생이랑 너무 같이 그런 업무해요? 거 그렇지 아니야? 않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 잘 못해도 굳이 약간 그 사람의 약간 강점이 있잖아요. 누구님은 자신감이 엄청 충만해서 막 이런 것도 좋아 보인다. 맞아. 업무를 못하면 업무 칭찬이 아니어도 약간 다른 걸로 칭찬할 수 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와, 그런 거. 진짜 대인배다. 칭찬해주면 되게 별거 아닌데 하면서 약간 입술이 실룩실룩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넘어오는구만 하면서 무섭다. 그렇게 거친 세상이 풍파해. 맞아. 약간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좀 구슬릴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막 부장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서 이런 거 하면 아, 뭔가 되게 맞아. 그 감정은 반, 노동되지만 그럼 네. 반대로 생각하면 칭찬을 과하게 많이 듣고 있다 하면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수도. 맞아. 그러게. 아, 칭찬을 하면서 어,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건가 싶은 그런 건가요?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그래. 맞아.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스트레스긴 하지만. 음. 근데 그리,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됐는데요, 저는. 그니까 되게 그래요? 꿀팁이 맞아. 많았어. 재밌어요. 다들 대처하는 게 다르네요. 음, 저는 그 감사 공격에 약간 반대로 그 상대방을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되게 좀 많이 이 사람이 저한테 선을 허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음, 음, 상사든 뭐든 누구든
이제 그 팀장님도 좀 힘드시죠?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갑자기 팀장님이 약간 아이가 돼버리시더라고요. 음, 아, 공감하는 것도 어렵다. 다들 싫고. 사회생활 하는구나. 저는 맞아.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입 뭔가 바른 되게, 소리만 맞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맞아. 그런 말 할 때마다 약간 뭔가 달아가고 있는 느낌 들지 않아요? 내 어딘가가 닳고 있어. 그니까. 그래서 음, 저도 그런 게 싫어가지고 사회생활은 거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또 약간 이게 회사에서 스탠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옳은 말 하는 사람. 되게 이것도 되게 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음, 뭔가 부당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다 내가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 뭔지 알죠? 아, 그거 음,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필요하긴 한가 보다. 맨날 팀장님한테도 뭐라 하는데, 팀장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 한번 내일은 다시 팀장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니. 정말 약간, 팀장님도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저도 좀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린 하나다, 약간, 하나 맞아. 팀이다, 이런 공공의 어려워. 더 어려워. 윗사람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약간 회사는 왜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꾸 이런 걸 시키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맞아. 공공의 적을 약간 더 이렇게 높은 만드는. 사람을 까게 어, 만드는 어. 거야. 윗대가리가 어렵다. 문제다. 어려워. 네. 이렇게 우리 오늘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뭔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려고 일하고 있으니 다 잘 이겨내고 모두 행복하게 또 일상을 잘 버텨보기로 합시다. 존버가 승리하는 그때를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그러면 혹시 오늘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 가져오신 분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업무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놀고 먹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의 버라이어티 예능이 있어요. 뭔가요? 넷플릭스에 있는 블링블링 엠파이어라고 이름도 되게 자극적이다. 뭐지? 이게 그 LA 편이 있고 뉴욕 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래 시즌이 LA가 배경인데 거기 진짜 완전 슈퍼 리치인 아시아계 미국인들 이야기예요. 걔네들은 진짜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하려고 일을 해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부자가 된 건데요? 그냥 가족들이 부자인 거예요. 막 아버지가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든지 다들 근데 사업가 집안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 막 재산 단위가 막 조 단위예요. 그래서 걔네는 뭐 솔직히 일을 뭐 하기는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다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뭐 그마저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쟤네들 헛짓거리 하는 거 보면 막 사람 사는 거 뭐 돈 많다고 막 엄청 우아하게 할 줄 알았더니 결국 저렇게 사는 거였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재밌습니다. 그냥 약간 킬링 타임용으로 보기 좋아요. 좋네요. 뭔가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리만족을 하고 싶을 때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대리만족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호스트인데요. 제 전공으로 한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기르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한 인내력을 기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저희 메일이 있죠.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